과민성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거의 늘 정상적인,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는 변비가 심하다가, 그때는 제가 말랐었거든요. 엄청 말랐는데 운동하면서 식욕이 좀 붙고 좀 몸이 등치가 생기면서부터는 계속 그때부터 쭉 설사하는 체질로 돼가지고 늘 하루에 한 3번 이상 가고, 많을 때는 막 5번, 6번 가고, 이런 느낌이라. 그럴 때 뭐 주로는 병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병원 안 가고 정로안 먹고 그랬어요. 좀 심하면 아, 정란이 좀 유명한 약이죠. 정로안 먹고 그런 상태였고, 일단 지금 2주간 그 약을 먹었을 때 일주일 중에 5일 정도는 편해진 것 같아요. 5, 6일? 네, 편한 느낌이고, 그 소화도 좀 더 잘 되는 느낌도 있어요. 원래 좀 잘 안 내려가는, 트름도 많고 좀 뭐 그렇게. 트름이 쭉 막 시원하게 안 나오고, 네, 막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편해진 것 음. 같습니다. 대체로 참 땀은 어때요? 머리에서 땀이 땀 나고 얼굴에서. 최근에 날 일이 없었던 것 같긴 아하. 한데, 네, 추워서 식사할 때. 식사할 때 거의 안 났습니다. 식사할 때 땀은 좀 많이 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구나. 네. 그리고 또 봐요. 얼굴에 개기름 끼는 거. 그런 것도 덜 낄 거예요. 음, 나도 이렇게 만지면, 지금 봐봐요. 별로 없잖아요, 이게. 저는 번들번들해요. 내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어, 예전에 이렇게 쫙 하면 여기가 반짝반짝반짝 미끌미끌미끌. 네, 저 그래요. 근데 내가 그게 없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제 명한탕이라고 하는 약재가 정기신혈을 이제 보여주면서 몸이 알아서 정기신혈이 채워져지면 그 기능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는 병들, 소변이 샌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과하게 이제 방출되는 거, 소변, 대변, 땀 이런 것들이 덜 방출이 되는 거죠. 잘하면 눈곱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눈물, 네. 눈곱은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눈물 같은 이게 노인들이 괜히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려요. 네, 눈물 콧물이 괜히 나고, 콧물도. 네. 그렇죠. 우리 노인들 상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노인들은 이러이러한 병증들이 있다. 음, 그게 눈물이 괜히 때도 없이 난다. 콧물이 때도 없이 흐른다. 침이 때도 없이 흐른다. 네. 입이 마른다 그랬던 어쨌든 네. 소변도 때도 없이 자주, 자주 본다. 대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전기신혈이 보충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째로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들이 뭔가 쇠퇴해지고 쇠약해지면서 그렇게 새 나가던 기운들이 갈물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저장된다고 표현하는 갈물이 됨으로 인해서 덜 나가는 거죠. 이게 그 기능이 제일 첫째 기능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약을 먹고 좀 완전 뭐 나았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기신혈이 약해져서 새는 병이 뭐냐면 잘 때 땀을 흘리는 거. 네. 잘 때 땀이 흘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일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최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잘 때 벽앤님이나 이부자리가 이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된다는, 오늘도 그런 환자분이 네. 있었는데 노랗게 되던 사람인데 그게 없어졌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땀입니다. 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밤에 흘리는 땀이야. 음, 그러면 그건 한약에는 도한증이라고 그래요. 도한증. 도둑놈처럼, 음, 도둑놈 도자에다가 땀 한자. 도둑놈처럼 밤에 흘린다. 음, 대표적으로 신장이 허약해서 오는 건데, 그 신장이 허약해지는 이유는 그 정혈이 부족해서거든요. 우리 명한탕을 먹으면 정혈이 좋아진다. 땀이 덜 나는 거죠.
특히 잘 때 흘리는 땀은 뭐 그건 금방 나요. 저도 땀이 날 일이 있었는데 그저께 가구 같은 걸 조립을 했는데 원래 같으면 뻘뻘 흘리거든요. 거의 안 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운동할 때도 땀을 덜 흘려요. 네. 운동할 때도. 운동을 제가 조금씩 하는데 음. 땀이 안 날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운동을 거의 매일 1시간씩 하는데 아, 네. 한 15분간을 런닝머신을 뛰어요. 네. 그러면 한 2분 정도는 그냥 걷기 하다가 한 시속 9km 정도로 또 뛰다가 한 10분간은 시속 11.5km로 지금 뛰고 있어요. 이게 좀 빠른 속도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지만.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2분 하고 한 3분 정도 또 마무리 이제 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한 시속 10km 내지는 10.5km만 뛰어도 힘들고 네. 땀이 막 비오듯이 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기신혈이 채워지니까 땀이 덜 나요. 그리고 덜 숨차. 야, 나도 보면 희한한 경험인데. 그래서 지금은 한 10분 정도 뛸 때쯤 돼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오래 걸리네요.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보아야 돼요. 아, 그 정상, 비정상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언제 땀이 데이터를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근데 내 경험으로는 네. 땀이 좀만 해도 비 오듯이 나던 네.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몸이 허약했던 거죠. 음. 나는 그거를, 야, 내가 체질을 얘기를 하면서 내 몸을 놓고 봤을 때는 나를 내 병적 상태를 내가 보지를 않고 젊어서부터 내가 워낙 땀도 많고 그다음에 나 역시도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내지는 4번, 5번씩도 가고 네. 화장실에서 막 전보다가 기절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도 배가 아파서 막 이 용을 쓰다가 아, 근데 결과가 없어서 근데 계속 이제 용을 쓰다 보니까 기절을. 그렇죠. 너무 네. 그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게 우리가 리급후증이라고 하는 병증이 있어요. 안이 급하게 막 이렇게 쌀 것처럼 막 그게 하나의 병증인데 그랬던 경험이 내가 있던 사람인데 이 약을 먹고서 그게 없어졌어요. 음. 네? 이 약을 먹고 얼마나 드시고 한 달 먹고선 화장실 네. 가는 횟수가 확 줄고 그다음에 한 2달째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던 습관이 지금 되게 없어져요. 그냥 이제 아프다기보다는. 아프다기보다 화장실 가야 되겠다. 네. 뭐 그리고 어 옛날 같으면 막 못 참는데 네. 좀 좀 화장실이 멀리 있는데 자꾸 참을만 하더니 가고 이제 그러죠. 아, 이제 그 약을 드신 지 2달째 2달 되신. 지금 2달 이제 석 달째 되고 있는. 아, 근데 이제 아까 조금 더 좋아지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약을 쓸 생각을 안 한 거죠. 어. 나는 원래 아니, 중학교 이후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종의 체질이고 네. 나는 뭐 네. 그러려니 하고 사실 저도 그러려니 하고 그렇죠. 그 불편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다한증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리는 거, 아유, 그래, 그러려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 운동하다가 뭐 이런 거 정상치 이 범주를 모르니까. 네. 근데 나는 그랬단 말이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네. 뭐 이랬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운동할 때도 확실히 땀이 줄어든다. 저는 막 군대에서도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이는 데서 땀이 많이 나니까 몸에선 별로 안 나는데 머리, 얼굴에서 나니까 너만 열심히 하냐고 막 그러면서 혼도 나고 그렇죠. 그런 정도였는데 땀 흘릴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땀을 나는 게 이제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건강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보통 부실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많다는 거죠. 그게 기가 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가 딸리면 한약에서는 위기라는 게 있어요. 위기. 위가 호위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면역력이 아마 해당이 거기에 될 텐데 왜 인삼 선전하는 뭐 가면 이렇게 뭐
면역을 이러면서 무슨 방어막이 갖춰져갖고 네. 이런 선전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뭔가 방어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이 위기는. 몸의 기운을, 겉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운들. 그게 있는데, 그 위기는 소화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좋으면 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게 있는데, 소화기는 결국은 비위죠, 비위. 비위 기능을 좋게 하는데, 여기에 그 비위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땀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땀도 그래서 좀 덜 나고, 소변은 그 신장 기능들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강해지니까 소변도 그렇게. 대변은 그러니까 이 하초가 좋아지니까 뭐 소변, 대변은 하초의 기능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렴이 되니까 좋아져요. 오늘 원장님께서 약을 꽤 오래 드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게 의사들이 자기 몸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도 그랬는데 대학교 이후로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 먹고 뭐 이런 핑계로 또 잘 안 먹게 되고, 또 좀 좋아지면 또 말고, 또 좀 좋아지면 말고, 이러면서 관리를 했죠.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그냥 달고 살았으니까. 네. 저는 장을 협착 때문에 장을 수술을 해서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서 의뢰 그리려니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라고. 장이 짧으니까 의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내과를 전공을 했는데, 한방내과를, 소화기내과를 전공을 했지만 그래서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제 내 몸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게 한약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면서 한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술을 끊으니까 또. 어쩌다 드시게 됐어요? 처음에? 처음에 먹게 된 계기는 이게 기능이 제가 많이 떨어지니까, 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네. 제가 56세가 이제 되죠. 69년생이니까. 근데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부실해졌던 기능들이, 뭔가 소변 줄기도 좀 약해지고 뭔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 처방으로 많이 썼었던 약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분이 소변을 자주 보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약을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소변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신다는 분이었어요. 그런 정도이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급박료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 약을 먹고 여행을 가게 됐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소변 쪽이가 좀 약해지니까 좀 먹어봤죠. 먹으면서 대장 기능도 약해지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체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도 한 열흘간 먹으면서 대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화장실 기능이,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화장실에서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살았던 편인 사람인데, 화장실 10분, 15분 잡아서 한 3, 4번이. 3-4번 가면 하루 1시간씩. 근데 이제는 뭐 거의 한 5분도 안 걸리니까 열심히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먹으니까 여러 가지, 땀도 덜 나지, 뭐도 좋아지지, 뭐 이런 것들을 내 몸으로 느껴지니까, 심지어 이제 많이 만성 피곤해 있으면 이 얼굴 혈색이, 다크서클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약간 이제 여기 다크서클들이 끼던 이런 것들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예요. 약이 좀 잘 받는 체질이 따로 있잖아요. 그 잘 받는 체질에게보다 그 체질에 맞는 증, 이걸 잘 찾는 게 의사의 역할인데, 그게 잘 잡아내면 금방 낫죠. 이 한약이 오래 걸리는 약,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먹으면서 내가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열심히 먹게 되는 거고, 야, 한약이 진짜 이렇게 좋구나. 물론 환자들이 낫는 거를 우리가 겪어보고서는 야, 이게 좋다라고도 하지만, 내가 느끼니까 환자들이 내 눈빛에서 그게 다른 걸 느끼나 봐요. 저도 전에 뵙지 못했지만 눈빛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런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눈빛이 네. 총기가 더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총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한의학적인 거는 총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눈빛이 또릿또릿 맑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눈빛이 총기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이 왠지 이렇게 개심치레하고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이게 눈빛이 쪼릿쪼릿해지거든요. 기운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눈을 그런 거죠. 똑바로 못 뜨고. 그렇죠. 근데 이 약을 먹고서는 내가 눈빛이 많이 또릿또릿해지고 총기가 네.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이 머리 두뇌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근데 일단 술을 끊고 운동을 하니까 네. 그리고 약을 먹으니까 이게 같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술을 더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땡기죠. 안 땡기고 안 땡기는 것보다도 내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더 다시 많아지고 나빠지고 싶지 않은. 다시 나빠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술도 계속 이제 안 먹게 되고. 원래 1등 하던 사람은 계속 1등 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렇죠. 네. 그 얘기,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고 커피 끊고 지금 뭐 이랬다가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무슨 낙으로 사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갖는 낙은 뭐냐면 내가 건강해지는 낙이라고 할까? 거의 평생 사시면서 거의 처음으로 편안하게 그렇죠. 3개월간 지내신 네. 거잖아요.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근데 내가 건강해지는 낙이 있으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낙으로, 야, 내가 막 이렇게 막 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낙으로 사는. 운동하면 하루에 1분 해요. 1분 푸시업이나 1분 턱걸이 그 정도만 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에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보면 한 시간도 짧아요. 한 시간도. 정말 시간이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빡세게 1분 딱 하고 그냥 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사람 꼬시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있을 때 해야 돼요. 네. 이게 솔직히 건강 관리를 잘 많이 못해서 매일 잘 때마다 내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명상도 하고. 근데 그거 할 때 저는 내 오장육부하고 대화를 해요. 오늘도 소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뭘 하시던가요? 소장한테 내가 했어. 야, 네가 그동안 화장실에서 변 보라고 너 진짜 애먹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너는 뭘 좋아하냐? 너는 왜 배가 그렇게 아팠냐? 이제 앞으로는 너를 위한 음식들을 먹고 너한테 나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콜라를 했는데 안 드시죠? 콜라를 먹고 또 그랬네. 아, 그래도 뭐 해독하는 약을 먹었으니까. 근데 원장님 딱 평소에 그냥 무기력하게 말씀하시다가 카메라 딱 돌리니까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네요. 아니,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의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쩌렁쩌렁 하시네요. 평소에 왜 내가 얘기를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하느냐면,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딸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기가 이게 약했으니까, 말을 이렇게 조용조용히 한 거지. 그랬던 관성이 좀 있으신 거죠? 습관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러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잖아. 하루 종일 이 톤으로 얘기하면 나는 일찍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깔고 네. 환자분들이 알아서 잘 새겨 들으세요. 네. 라고 이렇게 조용히 까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 그래서 귀를 쫑긋하게 듣고, 네. 그리고 여러 번 그러세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의사에서는 소, 언어, 양, 내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소, 적을 소. 네. 언어를 적게 해서 네. 양, 기를 양. 내기, 안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 근데 말 많이 하면 기가 많이 딸린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을 좀 더 적게 하죠. 말을 안 하면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소장하고도 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소장이 나에게 한 얘기는 네. 그동안 배가 아팠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네. 아, 진짜 나는 안, 대화 진짜 하셨구나. 그럼요. 진짜 내가, 그럼 얘가 얘기를 하면 얘가 아, 진짜 반응을 해요. 아, 꼬물통. 저는 혼자 얘가 말씀하신 줄 아니, 알았는데 반응을. 대답도 있었네요. 예. 그리고, 아니, 실제 걔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우리가 의식이 글로 가죠. 맞아요. 의식이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이 소장으로 가면, 한약적으로는 기가 글로 간다는 거예요. 기가 가면 혈이 가는 거예요. 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화를 그냥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맞는 의미가 것 있는 같아요. 거죠. 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글로 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배가 아팠느냐? 안 좋은 걸 먹었다. 뭐 맵고 짜고 뭐 술 이런 거 뭐 안 좋은 거 많이 먹은 거. 그리고 둘째는 네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하고 남 잘 되는 꼬락서니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배가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도 좀 해봐야 되겠고 모두 해봐야 되겠고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원래 그 명상을 원래 할 때 온몸을 느껴보라고 하거든요. 사실 내장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 나도 그거 느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막 발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느껴보기는 하는데, 그래요? 내장까지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봐가지고. 의식을 주면 그렇게 네. 돼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예, 내장하고 그리고 뭐 방광하고도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그러면 네. 저희 어머니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관광하고. 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광도 방광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단전이라고 표현을 이제 네. 하죠. 이제 하단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기의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배꼽 아래가 생기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거. 근데 호흡법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전하고 대화를 하죠. 야, 너한테 기운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해줘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게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신 분열증 아니야? 아니요.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호흡의 기운이 단전까지 내려가는 걸 느껴요. 요새 특히 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하복부가 안 좋았다가 이게 튼튼해지니까 뭔가 이 기운이 모이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세도 펴져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전에는 원장님께서 이제 이 과민성 대장이나 변이 좀 불편하신 환자가 많이 없었나요? 많이 있었죠. 그때는 연결이 안 되셨던데. 연결도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아니, 처방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그럴 때 쓰는 처방도 효과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 감기 뒤끝으로 장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찬 거 먹어서 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내가 먹을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잘 컸었던 거고. 의뢰 그런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니까. 나는. 뭐, 장염 치료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장이 차갑고, 항상, 이렇게, 핫팩을 꼭 대고 있어야 되시고, 여름철에 에어컨만 쬐도 이제 배가 차가지고 뭐 아프고 이랬던 분들한테 쓰는 처방이 있어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 그런 거 이제 주면 이제 좋아지고 그런 분 경험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치료를 할 생각은 솔직히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좋습니다. 그 대장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이 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도 환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먹고 나은 약을 드릴게요. 네. 이래요. 네. 그럼 환자분들이 그래요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먹고 나왔던 그런 이제 약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방아쇠 손가락으로의 관절이
네. 안 좋았었는데, 이게 안 됐었는데, 골프 치다가, 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방아쇠 손가락에 이제 왔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먹고 나은 약이 있으니까 그거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처럼. 이 과민성 대장도 제가 먹고 나은 약이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권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다들 이게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오는 병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처방을 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 전기 신호를 좋게 좀 먼저 하는 약을 좀 드셔보시면 네. 달라지실 겁니다라고 처방을 해요. 근데 실제로 거의 10중 8구 정도는 좋아지시는 거죠. 그 본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상외로 다른 것들도 저저 또 얘기도 또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임상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사실 그렇게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의뢰 그러니까. 의뢰 원래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불편하지만 그게 뭐 나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진짜 장이 이만큼이 부족해요. 배 칼자국이 이만한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편하게 살아봤어야 불편한 걸 아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불편하다고 생각을 못 하죠. 못하죠. 그 저하고 가장 친한 동기가 이제 그 와이프가 네. 이제 그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뭐 되게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하면서 제 생각이 났대요. 우리 정 원장은 평생을 굴고 살았는데 너 얼마나 참 힘들었겠냐. 그 인지 알았냐? XX야. 그랬는데 그 와이프한테 이제 그 약을 제가 좀 처방을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른 줘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한의사예요.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좀 기회만 보고 있죠. 어려워요, 그게. 저도 이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아프냐, 아픈 데 없냐, 불편한 데 없냐 막 물어보는데 그 막 자리에 한의사분이나 의사분이 계시는 경우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미안해가지고 그분 그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딴 데 가서 얘기는 하지만 원장님은 이렇게 뭐가 전문 진료라고 할 수가 없게 진료를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어디 뭐 무슨 특화된 진료를 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의학은 인간학이다. 인간을 치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생김새서부터, 생활 환경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의 생활 패턴, 자세, 그런 것들이 다 병을 만들거든요. 그걸 알아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갈 때 그분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서 물이 새면 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만 막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그렇죠. 좋아진다, 진짜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아는 병이 분들이- 오는 원인이 이 생김새 갖고서도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생김새가 어떠느냐, 이런 거 갖고서도 그 사람이 이래서 이 병이 같은 증상이라도 여기가 안 좋아서 이런 병이 왔구나. 그거를 유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엑스레이는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찍어볼 수는 없었지만 아까 그 오장육부의 모습이 내 외모, 생김새, 이목구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입술이 어떻게 생겼네, 코가 어떻게 생겼네, 그래서 장이 안 좋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네, 뭐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게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코가 안 좋아서 그럼 코가 이래서 이러면 폐가 안 좋아서 폐와 대장의 문제인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입술이 안 좋아, 그럼 입술은 소화기인데 그럼 소화기 때문에 비위가 안 좋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고요. 같은 소화가 안 된다. 같은 설사를 한다. 이래도. 이제 보는 관점이, 들어가는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이렇게 한의원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의 경우 대장이 안 좋은 분들께 이제 어떻게 좀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장은 찬 걸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찬 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위가 덥다고 그래서 냉수를 특히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찬물을 먹어도 입 안에서 따뜻하게 해서 삼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따뜻한 거를 먼저 먹고 찬 걸 나중에 먹어라. 장은 차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이나 찬 걸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발이 차지면 안 돼요. 양말을 안 신으면 전 뭐라고 그러나요? 항상 발을 따뜻히 해줘야 아래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차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은 특히 이제 장뿐만 아니라 이제 오장육부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대화를 한다고 표현을 해서 하는데, 네. 대화를 하면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야, 너 움직여봐. 네,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죠. 네, 손가락 움직이듯이, 이건 우리 불수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그 규칙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되고, 식사를 하는 시간, 양이 규칙적이야 이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운동이죠.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은 누워서라도 그런 호흡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장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그런 호흡법과 운동과 차고 뜨거운 거,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줘야지만이 건강한 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하고 먹으면 좋은 거 이런 것도 좀 저는 일단 뭐 어떤 종류를 꼭 집어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기름진 거, 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튀겼거나 튀긴 거. 볶았거나. 그렇죠. 네. 기름진 거 일단 먹지 말라고, 자극적인 매운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찬 거. 이런 것들은 종류 불문하고 가려야 된다. 적당한 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적당함은 어디서 찾느냐? 입에서 차거나 뜨겁거나 맵거나 달거나 시거나 뭐 하거나, 여기서 벌써 거부감이 오는 거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입 안에서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상태를 만들어서 삼켜라. 차가운 건 여기서 데피고, 뜨거운 건 여기서 식히고. 뭐 물도 오래 씹어 먹어서 삼켜라라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물도 씹어서 삼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는 우리가 음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마실 음자를 써서. 물도 실제로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습기가, 수기가 몸에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이제 천천히 먹어야 되고, 항상 소화가 잘 되게끔 여기서 잘 씹어서 침하고 고여서 삼켜야 소화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장에 좋은 생활을 하기는 실제로 현대인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맨날 늦게 자고 찬 거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특히 그 인스턴트 같은 경우들을 많이 먹으면, 특히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입안이 벌써 해지는 걸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입이 까지죠. 입이 까지죠. 그러니까 입이 까지는 건 이미 그건 자극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 들어가면 장은 안 까지겠어요? 비슷하게 까지는 거예요. 이 점막은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좋지 않다. 가면서 젖으니까 안 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러지니까. 좀 덜 하겠죠. 그건 또 위에서 또 위산도 있고 네. 뭐 하고 하니까 네. 중화는 되겠지만, 자극적인 거는 어쨌든 입 안에서 그런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뭐 저런 것처럼 토마토가 심장과 닮아서 그런 것처럼 장에는 뭐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장에 좋은 음식이요. 네. 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이름이 그래도 우리 청국장 아, 같은 발효 발효 음식. 음식들. 아,
그러니까 발효 음식들이 장애는 제일 좋죠. 뭐 요새는 유산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발효된 음식들이 장애는 제일 좋죠. 그거는 종류 불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음식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 발효식품들이 많잖아요. 네. 김치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발효를 시켜서 먹어라. 그래서 유산균 외에도 뭐 우리가 그 우유 발효시켜 갖고 뭐 그렇게도 먹기도 하고, 요구르트라든지. 뭐 요구르트 같은 것도 이제 좋겠죠. 이 한국인이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디선가 그 추적 조사 같은 걸 했는데 한국인이 주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게 젓갈, 장, 김치 뭐 이런 발효식품들인데 그게 오랫동안 먹어도 그것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늘어도 유의미하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발효식품, 한국적인 발효식품이라면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잘 모르고 개인적인 어디서 주워 들은 견해니까. 네. 근데 뭐 그렇죠. 이제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된 음식은 그 성질이, 저희는 이제 성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죽죠. 그래서 실제로 뭐 발효가 되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라도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안전해질 거예요, 아마. 일단 몸속에 유해균과 싸울 애들을 보내는 거니까 좋아지겠죠. 발효식품은 종류를 불문하고 이제 먹는 게 좀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 뿌리 음식류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그건 종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연근, 단근, 뭐 고구마. 그렇죠. 네. 이제 뿌리 음식들이 이제 이 하초를 좋게 하는 이제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장은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음식들이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뭐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장에 좋은 그거로는 그 지실 이시. 지실이 아니고 우리는 약재로는 이제 지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품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겠다.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우엉 같은 거. 우엉 말고 매실인가 매실 매실. 매실차 같은 거? 매실도. 네. 매실류 그런 것들 이제 지실 말고 매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또 이제 소화를 이제 좋게 하는 그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이기도 하고. 진짜 결국 이게 어느 병원을 가도 술 줄이고 담배 피지 말고 잘 규칙적으로 잘 자고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긴 한데. 근데 그거를 피상적으로 느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의사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히 이제 생활적으로 요새 하면서 보니까 네.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책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라고 했던 것들 저도 솔직히 안 지켰죠. 네. 그러니까 몸이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 먹으면서 그 생활을 바꾸니까 건강해지는 걸 느끼니까 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그 실제로 우리가 병의 원인을 놓고 볼 땐 한약에서는 내인, 외인, 불내외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불내외, 그렇죠. 그 내도 아니고 외도 아닌 걸 불내외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내인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거, 음식 그런 것들이 제일 영향을 미친다. 외인은 그 풍한 서습 조화라고 그래요. 바람, 찬 거, 뜨거운 거, 뭐 건조한 거, 습한 거 그런 것들이 몸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불내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거가 부정하다고 표현하는데 자고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 자고 뭔가 이러한 어떤 생활 습관의 생활 습관의 문제들이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고 누가 진짜 화를 계속 나게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내인에 했는데 그건 감정 내인이에요? 칠정의 문제를 유발시키니까 그런 것들은 잠에 관련된 게 불내외인. 이게 생활 습관, 네. 생활 습관, 자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코로나처럼 외부에 감염되는 이런 병들 말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잘은 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잘 면역력이 좋고 뭐 이러면 이겨내기도 하겠죠. 이겨낼 수 있는 건 이겨내겠죠. 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범주를 넘는 이런 큰 병, 그런 건 이제 역병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와서 문제였지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술 같은 경우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돈을 보면 술은 대열 대독하다. 음, 대열 대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열이 있고 독이 있다가 아니에요. 대열의 대독. 대독.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면 안 된다. 근데 과하다는 기준은 어느 정도냐? 석잔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소주 석잔. 소주든 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긴 어쨌든 석잔을 맥주 표현하는데 잔 그렇죠. 크고 잔의 크기에 석잔 다르죠. 작으니까 그게 실제로 잔마다 도수가 들어가는 알코올 다르니까. 양이 같대요. 아, 맥주 잔으로 한 잔 채운 거랑 어. 소주 잔으로 소주 한 잔 채운 거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술이 위험한 거죠. 그 이상 먹죠. 무조건 세 잔 넘게 먹고. 무조건 넘게 먹고. 그러니까 그건 또 통제가 안 되잖아요. 보통 한 병 단위로 끊든지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대열 대독한 거기 때문에 각종 병을 만들어요. 그게 예를 들어 중풍의 원인도 된다. 간이 나빠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치질의 원인도 된다. 피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만 가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술 먹고 나면 열감이 있더라고요. 그 열이 몸을 망가뜨리는 거. 실제로 제가 원래 술을 거의 안 먹고 살았는데 작년 올해 술을 좀 먹었어요. 머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원래 기억력 엄청 좋고 그 요새 말로는 알코올성 치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열이 얼로 몰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술독을 제거하는 약을 쓰면 열이 내려가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보통 되게 밤 늦게까지 먹게 되니까 오자마자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두통도 많이 오지 않아요? 두통도 많이 오죠. 저는 머리 깨질 듯한 두통. 생각보다 그게 심하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량이 좀 세시구나. 네, 그러니까 중간에 깨서 물을 아까 음병이라고 하셨지만 한 5컵 먹고 누워 있으면 괜찮아지던데요. 그 물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그래요? 특히 차 종류는 술 먹고 나서 많이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맹물을 한 4-5잔 먹고 누워 있으면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주후 두통이라는 우리 병증이 있어요. 뭐 프로 얘기하면 술 마신 후에 두통이 온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열독을 없애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술 먹고 난 다음에 두통이 많이 오는 사람들은 내 몸에 열독이 많이 쌓여 있다. 그게 계속 심해지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 규칙적인 생활하고 술 안 마시고 이렇게 누구나 지낼 수밖에 없는 남자라면 2년 정도 군대에 가면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때 아주 말라서 온 애들은 적당하게 체형이 바뀌어서 가고 좀 통통하게 온 애들은 또 적당하게 체형이 바뀌어서 가고 이렇더라고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제때 자고 제때 먹고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또 공기 좋은 곳에서. 술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 한약도 그런 느낌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좋은 상태, 적당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거를 좀 한약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정기 존내 사 불가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기 소주 기기 필하라. 무슨 소리냐? 정기가 안에 있으면 사기 나쁜 기운이 우리한테 간섭을 못한다. 그리고 나쁜 기운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기운은 허에 있다.
요새 말하면 면역력이죠. 네. 면역력이 있으면 어지간한 건 이길 수 있다. 그럼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면역력들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끝났네요. 배터리가. 요거 중요한 대목이네요.